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로 있는 이찬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동학의 개벽과 기후변화 대응, 그 중에서 무탄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은 아시는 것처럼 1860년 수은 최재호 선생님에 의해서 창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략하겠지만 그 당시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19세기 위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자위심으로 각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자기중심의 각자위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동학은 불만 기본,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니는가.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괴질운수로 봤죠. 괴질의 운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이 비정상이다. 예를 들면 모두가 병들어 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다시 개벽해야 된다. 그 개벽이라는 것은 선천의 개벽이 있었고 이제 후천의 개벽인데, 그러니까 선천의 개벽에서 우리가 5만 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이제 다시 이 병든 운수, 병든 세상, 병든 지구를 다시 개벽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동학의 개벽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난법 세상이라고 했어요. 난법.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혼돈되어 있는, 그래서 이 난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무엇이 바로잡느냐? 바로 동학의 무국대도, 그러니까 동학의 새로운 진리가 나와서 이 난법 세상을 정리한다. 이렇게 동학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의 기본 사상, 말씀드린 대로 시천주 사상, 후천 개벽 사상, 유불선 합일 사상, 사인여천 보구관민, 성경신 등 여러 사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동학 개벽 사상 중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개벽이 이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개벽인데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니는가? 그래서 태평성세 다시 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 태평세상, 태평한 그 운수, 새로운 운수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괴질운수를 다시 개벽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시 태평성세로 다시 정화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국태민안이다. 이러한 기본 사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 또 이것도 하나의 괴질운수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이 병들어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상태에서,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이 기후의 이상 상태, 이것도 하나의 괴질운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개벽이라는 것은 결국 지구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개벽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불만 기본의 차원에서 본다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구의 원형으로 다시 돌아간다.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구의 원형을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의 원형을 회복하는 이 운동을 이산화탄소, 이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학의 개벽과 관련해서 그 이병환 교수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1.05 시대, 2.02 시대, 3.02 시대, 4.02 시대 얘기하면서 바로 지구 4.0에 와서 생각하는 지구다. 그래서 이 지구는 진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창조도 같이 이루어지는 공진화, 공창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이 우주 속에서 모든 만물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물처럼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그냥 생명 없는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생각하는 지구다. 이런 시각에서 개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개벽을 지구 동학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지구인 동학 5.0이라 했을 때
다시 지구 1.0, 2.0, 3.0, 4.0에서 다시 5.0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4.0까지는 토생금에서 우리가 오행의 관점에서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토생금, 흙에서 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앞 시대까지는 다 철의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철기 문명이라는 말도 하지만은 철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토생금을 했는데 그 토생금으로 해서 철기 문화가 철기 문명이 일어나서 철기의 사용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을 낳아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흙의 재탄생, 흙의 부활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이것이 동학에서 말한 앞에서 말씀드린 불망기분,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구 문명은 결국 흙이 낳아준 것인데 그 흙이 낳아준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구 5.0은 결국 흙의 재탄생,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들이 언제부터 전개됐냐면 1992년부터 국제협약으로 유엔 기후협약이 출범하면서 시작됐죠. 또 유명한 교토 의정서, 또 파리 기후협정, 또 2018년 지구온난화, 그래서 1.5도씨로 내려야 된다는 이런 것이 이제 각 나라, 인류가 이제 공동의 과제라는 것이 이제 주어졌죠. 그 다음에 2011년 가깝게는 영국에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회에서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소와 화석 연료를 대해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좀 과감한 조치를 취하게 됐죠. 결국 여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배출된 이산화탄소량 그것을 결국 흡수함으로써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흡수하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하고 이와 아울러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또 줄일 뿐만 아니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것을 탄소 중립을 이루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초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1도, 1.5도, 2도로 높아질 경우에는 엄청난 지구에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흙으로 돌아간다. 흙을 재탄생시키고 흙이 부활시킨다는 의미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농업 기반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그것이 모든 산업을 공업을 철폐하고 농업으로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농업 기반 사회라도 친환경적인 자립사회라도 이루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인간의 안정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농업이라도 친환경 농업 또 생태 농업으로 전환해야 되고 또 농업에 참여하는 인력도 청년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의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꾸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청년이 농촌 인력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고 또 농촌 기반 산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먹거리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의 재탄생은 우리가 과거에 그 신토불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생산물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 체계 지산지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풀뿌리 지역사회라고 하죠. 그런데 신토불이가 한동안 우리가 자연보호와 함께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토불이가 매우 중요하다. 서양에서는 뭐 슬로우 푸드라고 해서 음식도 전통 음식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전통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탄소 배출을 할 필요가 없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음식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풀뿌리 지역사회 신토부리 문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이런 풀뿌리 사회라면 예를 들면 마을 기업 또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지역 경제 공동체. 그래서 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지역 단위별로 자립된 그런 자립사회를 이루면 결국 우리가 기계와 공업화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또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토불이라는 말을 한동안 썼었는데 요즘 안 쓰니까 제가 다시 주장을 한다. 신토합일. 결국 신토합일 사상이거든요. 더 좀 신토불에서 또 강력하게 신토합일로 가야 된다. 내 몸과 이 흙이라는 것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흙을 이용해서 흙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흙을 악용해서 이것을 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흙과 함께 존재하는 그래서 이 지구 문명을 근본적으로 좀 어떤 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동양 사상, 우리 한국 사상의 기본 사상은 천지인 합일 사상인데 이 천지를 소통시켜주는 게 뭐냐? 바로 그건 흙이거든요. 흙.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중간에 소통시켜주는 존재가 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흙이 맑고 깨끗하면 땅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사람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흙이 나쁘면 땅과 사람의 관계도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이 좋다 나쁘다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고 판정하느냐? 바로 흙으로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흙이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면 바로 이 지구도 땅도 깨끗한 것이고 사람도 깨끗한 것이고 또 지구 환경도 깨끗한 것이고 하늘과 인간과 또 하늘과 땅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신토 합일의 상징물로서 우리가 좋은 흙, 깨끗한 흙 갖기 운동도 우리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산업화 이후 올라간 지구 기온 1.5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 천연가스의 주 성분은 바로 메탄이고
이산화탄소인데 결국 메탄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 지구를 온난화하는 두 가지 그 요소가 바로 이제 메탄과 이산화탄소인데 아무튼 메탄도 우리가 줄여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같이 줄여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세기부터 인류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석탄과 석유가 개발됐죠. 그래서 모두 땅 속에 저장되어 있던 석탄과 석유가 딱 나타나면서 밖에 드러나면서 그 숨어있던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결국 우리 지구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땅 속에 있던 탄소의 출현 이것이 가장 우리 지구를 위태롭게 한 요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무탄소 연합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뭐 유엔 총회에서도 이런 무탄소 운동이 CF 운동이 이제 제기됐고 한국이 이 운동을 앞장서겠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이 전개하고 있는 이 무탄소 운동에 참여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죠.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통령께서도 그 아펙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전개하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도 이에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이 무탄소 운동,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결국 무탄소 운동은 뭐냐면 탄소를 아주 그야말로 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이 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무탄소라는 것은 탄소와 탈탄소화인데 이 탄소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운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결국 제로로 균형을 이루도록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출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씨를 넘지 않게 그러니까 막는데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있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화석 연료를 줄이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숲, 이 땅을 풍족하게 맑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 숲, 이 생태계, 숲 등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의 기본 가르침, 불만 기본, 그 근본을 잊지 말자. 결국 그 지구의 원형, 원래 지구의 모습, 우리가를 잊지 말자. 그래서 지구의 원형을 회복하자. 결국 산업화 이후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손상된 상한 이 지구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자연 회복하는 그것이 꼭 그것도 또 하나의 자연 보호고 그것이 결국은 자연 보호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의 자연 보호는 아주 소극적이었던 그런 자연 보호였죠. 그런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자연 보호해야 되고 신토 합의를 해야 되고 흙을 보존해야 되고 숲을 보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적극적인 개념을 하지 않으면 지구와 또 인류가 위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고에 지금 뭐랄까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면 싱가포르에 보면 탄소 중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인데 디자인 환경학부의 건물을 탄소 중립으로 이렇게 지은 이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런 건물 하나하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런 탄소 중립에 앞장선 나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이러한 탄소 중립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동학의 관점에서 본, 특히 개벽관에서 본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